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기사 소형선박 조종사 2017년 제3회차 기출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먼저 항해 1번. 자기 컴퍼스에서 북을 영도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360등분된 방위 눈금이 새겨져 있고 그 안쪽에는 사방점 방위와 아웃점 방위가 새겨져 있는 것은, 이것은 컴퍼스 카드입니다. 컴퍼스 카드. 해설 보면요, 컴퍼스 카드는 온도가 변하더라도 변형되지 않는 부실에 부착된 운모 혹은 황동제의 원형판으로 주변에 정밀하게 눈금을 파 놓았다. 그 안쪽에는 사방점 NSEW 방위와 사우점 NESW가 새겨져 있다. 2번. 자차를 변하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선저탱크 내로의 주수입니다. 선체의 경사나 선저 방위의 변화나 선체 내의 철구조물의 변경은 자차를 변하게 하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3번. 자이로 컴퍼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속으로 돌고 있는 로터를 이용해서 지구상의 북을 가리키는 장치이다. 자차와 편차의 수정이 필요 없다. 방위를 간단히 전기신호로 바꿀 수 있다. 모두 맞습니다. 자기 컴퍼스에 비해 지붕력이 약하다. 이거 틀렸죠. 4번. 자이로 컴퍼스에서 자동으로 북을 찾아 정지하는 지북 재진 기능을 하는 부분은 주동부입니다. 주동부. 5번. 전자식 선속계의 검출부 전극의 부식 방지를 위해서 전극 부근에 부착하는 것은, 전자식 선속계의 검출부 전극의 부식 방지를 위해서 전극 부근에 부착하는 것은 아연판입니다. 아연판. 6번. 수심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계략적인 해저의 형상이나 어군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한 계기는 음향 측심기입니다. 7번. 전파의 특성이 아닌 것은 직진성, 반사성, 등속성, 회전성은 아닙니다. 8번. 본선의 속력이 12노트라면 6분 동안 이동하는 거리는, 1시간에 6분 동안 이동 거리가 12노트면 1시간 60분 동안 12노트 갔으니까 6분이면 12노트를 10으로 나누면 됩니다. 1.2노트니까 1.2해리가 정답입니다. 9번. 레이더를 이용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은 등대의 방위나 육지와의 거리나 본선의 위치는 얻을 수 있는데 수심은 얻을 수 없죠. 수심. 10번. 해도 도식 중 노출함 표시 그림 부분에서 사는 무엇을 표시하는가? 요 사는 암초의 높이입니다. 암초의 높이. 요 실선 표시, 요 찌그러진 실선 표시 옆에 4 괄호 열고 4 괄호 닫고 돼 있는데 요 사는 암초의 높이입니다. 암초의 높이. 11번. 항행 통보에 의해 항해사가 직접 해도를 수정하는 것은 소개정입니다. 소개정. 1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치는, 이 시스템은 선박과 선박간 그리고 선박과 육상 관제소 사이의 선박의 선명, 위치, 침로, 속력 등의 선박 관련 정보와 항해 안전 정보 등을 자동으로 교환함으로써 선박 상호 간의 충돌도 예방하고 선박의 교통량이 많은 해역에서는 효과적으로 해상 교통 관리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입니다. 선박 자동 식별 장치. 13번. 다음 해도 중 가장 대축적 해도는, 큰 축적 해도는 항박도입니다. 항박도. 14번. 지리위도 45도에서 위도 1분에 대한 좌우선의 길이는, 위도 1분에 대한 좌우선의 길이는
지리 위도 4부 45도에서 위도 1분에 대한 자호선의 길이는 1852m, 1해리입니다. 1해리. 그러니까 1852m. 15번 수로서지 중 특수서지가 아닌 것은 등대표, 천측력, 조석표 모두 특수서지인데 항로지는 수로서지 중에 특수서지가 아닙니다. 16번 항로 표지 중 야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등화에 이용되는 색깔은 백색, 녹색, 적색, 황색이다. 맞고요. 등색이나 등력은 바뀌지 않고 일정하게 계속 빛을 내는 등을 부동등이라 한다. 맞고요. 통항이 곤란한 좁은 수로 항만 입구에 설치해서 중시선에 의해서 선박을 인도하는 등을 도등이라 한다. 맞고요. 등대의 높이는 기본 수준면에서 등화 중심까지의 높이를 미터로 표시한다. 기본 수준면이 아니고 평균 수면에서 등화 중심까지의 높이를 미터로 표시합니다. 18번 등대의 광달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달거리는 광력을 강약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 변합니다. 이거 틀렸죠. 19번 괄호에 적합한 것은 안전수역 표지는 모든 주의가 가항수역임을 알려주는 표지로서 중앙선이나 수로의 중앙을 나타낸다. 두 표는 적색의 구를 부착하며 표지의 색상은 적색과 백색의 세로 방향 줄무늬로 되어 있다. 적색입니다. 20번 악천후에 관계없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이용할 수 있는 항로 표지는 전파 표지입니다. 전파 표지. 닻의 중요 역할이 아닌 것은 침로 유지에 사용된다. 이건 지금 중요 역할이 아닙니다. 선박을 임의 수면에 전기 또는 정박시킨다. 좁은 수역에서 선회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선박의 속도를 급히 감속시키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그렇죠. 22번 얼음이 녹는 점이 0도씨, 물이 끓는 점을 100도씨로 하여 그 사이를 100등분한 단위는 섭씨 온도입니다. 23번 해상에서 열대성 저기압의 중심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바람을 등지고 양팔을 벌리면 북반부에서 열대성 저기압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정답은 가. 왼손 전방 20에서 30도 방향이 20에서 30도 방향. 이 방향이 북반부에서는 열대성 저기압의 중심입니다. 왼손 전방 20에서 30도 방향. 24번 연안통항 계획 수립 시 연안통항 계획 수립 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선박 보고제도나 선박 교통관제제도, 항로 지정제도 모두 고려하는데 GMDSS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GMDSS는요 글로벌 마리타임 디스트레스 세이프티 시스템, 국제 해상 조난 및 안전 시스템입니다. 맨 앞에 GMDSS에서 맨 앞에 G자가 글로벌의 약자입니다. 글로벌 국제 해상 조난 및 안전 시스템. 25번 다음 중 물표의 동시 관측에 의해서 선의를 구하는 방법은 교차방위법입니다. 다음 운용. 상갑판 부근의 선측 상부가 안쪽으로 굽은 정도는 상갑판 부근의 선측 상부가 안쪽으로 선박 쪽으로 안쪽으로 굽은 정도는 이거는 텀블홈이라 그럽니다. 텀블홈. 잠깐 그림을 보시면 갑판이 그 수면에서 수면 위치에서 위로 올라올수록 바깥쪽으로 굽어 있으면 플레어라 하고요. 플레어. 안쪽으로 굽어 있으면 갑판 윗부분이 안쪽으로 굽어 있으면 텀블홈이라 합니다. 텀블홈.
키의 구조와 각부 명칭을 나타낸 그림에서 기역은 무엇인가? 기역은 키판의 맨 꼭대기 윗부분이네요. 타두제입니다. 타두제. 3번 선착내에서 발생한 땀이나 각종 오수들이 흘러 들어가서 모이는 곳은 빌지웰입니다. 빌지웰. 로프의 사용 및 취급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블록을 통과하는 경우 소각도로 굽히면 굴곡부에 큰 힘이 걸리므로 대각도로 굽혀야 한다. 반대지요. 이게 틀렸죠. 5번 선박 국적 증서 및 선적 증서에 기재되는 길이는 요거는 등록장입니다. 등록장. 6번 선수를 측면과 정면에서 바라본 형상이 아래와 같은 것은 그러니까 배 앞부분 보면 둥그렇게 해서 툭 튀어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배 앞부분이 둥그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데 요거를 구상형이라고 부릅니다. 구상형. 해설을 좀 보자면요. 구상형은 수선 아래의 부분을 둥근 모양, 즉 큰 혹을 붙인 형상으로 선체 앞부분에 선수의 수선 아래에 붙여둠으로써 선수팔을 부분적으로 감소시켜 선박의 조파 저항을 감소시킨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구상형은 선수 아래의 부분을 둥근 모양, 즉 큰 혹을 붙인 형상으로 구를 선수 부의 수선 아래에 붙여둠으로써 선수팔을 부분적으로 감소시켜 선박의 조파 저항을 감소시킨다. 7번입니다. 선박에서 도장의 목적이 아닌 것은 장식이나 방식이나 방오 다 맞는데 방염은 아닙니다. 방염은 아닙니다. 8번 구명줄 발사기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풍하 측에서 풍상 측으로 발사한다. 이거 틀렸죠. 9번 그림과 같은 심벌이 표시된 곳에 보관된 구명설비는 방수복입니다. 방수복. 10번 그림과 같은 구명설비는 무엇인가? 구명뗏목입니다. 구명뗏목. 11번 초단파 무선설비 VHF의 조난 경보 버튼을 눌렀을 때 조난 신호가 자동으로 반복하여 발신되는 주기는 평균 4분입니다. 평균 4분. 12번 선박의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 표지 EPIRB에서 발사된 조난 신호가 위성을 거쳐서 전달되는 곳은 선박 구조조정본부입니다. 선박 구조조정본부. 13번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 표지 EPIRB의 수압 풀린 장치가 작동되는 수압은 수심 1.5에서 4m 사이의 수압입니다. 14번 초단파 무선설비 VH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성통신에 사용할 수 있다. 이건 틀렸습니다. 위성통신에 사용할 수 있다는 틀렸습니다. 15번 선박의 조종성을 판별하는 성능이 아닌 것은 선회성, 침로 안정성, 추종성 모두 조종 성능을 판별하는 성능인데 복원성은 아닙니다. 16번 괄호에 적합한 것은 입출항이 잦은 선박들은 스러스터라는 횡방향으로 물을 미는 장치를 선수 혹은 선미에 설치하여 예선의 도움 없이 부두에 정박을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한다. 다시 한번요. 입출항이 잦은 선박은 스러스터라는 횡방향으로 물을 미는 장치를 선수 혹은 선미 방향에 설치해서 그러니까 예인선이지요. 예선의 도움 없이 부두에 선박을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한다. 요 예인선이 이런 예선들이 바쁠 때는 예약도 힘들고 기다려야 되고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새로 건조하는 선박에는 대형 선박일수록 스러스터를 자체로 많이 부착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정답은 스러스터.
17번 선박이 항진 중에 타각을 주면 탑판에 작용하는 압력을 나타내는 그림에서 E는 무엇인가? 자, 그림을 좀 자세히 그림을 요거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뭐냐? 선박에서 항진 중에 타각을 주었을 때 탑판에 직각으로 탑판 기준으로 직각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요 힘이 직압력입니다. 직압력. 직각이기 때문에 직자가 붙어서 직압력입니다. 탑판. 이 직압력을 가운데로 해서 양쪽으로 힘이 분산되는데 선미 방향으로는 항력이 발생하고 그 90도인 그러니까 선수 횡방향으로 양력이 발생합니다. 양력 때문에 선박이 회전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정답 2번의 정답은 양력입니다. 양력. 18번 괄호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우회전 고정 피치 스크류 프로펠러 한 개가 장착되어 있는 선박이 정지 상태에서 전진할 때 타가 좌타각이면 횡압력과 배출류가 함께 선미를 우현쪽으로 밀기 때문에 선수의 좌회두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 정답은 우현과 좌회두입니다. 우회전 고정 피치 스크류 프로펠러 한 개가 장착되어 있는 선박이 정지 상태에서 전진할 때 타가 좌타각이면 횡압력과 배출류가 함께 선미를 우현쪽으로 밀기 때문에 선수의 좌회두가 강하게 나타난다. 우현 좌회두. 19번 괄호의 순서대로 적합한 것은 직진 중인 배수량을 가진 선박이 전타를 하면 조타한 직후에 키의 직압력이 타각을 준 반대쪽으로 선체의 하부를 밀어내요. 수면 상부의 선체는 타각을 준 쪽인 선액권의 안쪽으로 경사하는데 이것을 내방경사라 한다. 직진 중인 배수량을 가진 선박이 전타를 하면 조타한 직후에는 키의 직압력이 타각을 준 반대쪽으로 선체의 하부를 밀어내어 수면 상부의 선체는 타각을 준 쪽인 선액권의 안쪽으로 경사하는데 이것을 내방경사라 한다. 20번 전타를 하면 처음에 위치한 선수가 원침로로부터 90도 회두했을 때까지 원침로 상에서의 전진 이동 거리는 다시 한번요. 전타를 처음 시작한 위치에서 선수가 원침로로부터 90도 회두했을 때까지 원침로 상에서의 전진 이동 거리는 이게 정답은 선회종거입니다. 선회종거 어드밴스라고 하고 선회종거입니다. 이거 해설 좀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림을 좀 보충했는데요. 선회권의 명칭에서 선박에서 처음으로 타를 주면 선박이 출발해서 90도까지 출발해서 쭉 이동하면서 90도까지 딱 이르렀을 때 90도로 꺾어진 지점까지 딱 이르렀을 때의 지점을 볼 때 그 직선 선박이 처음 출발한 지점에서 90도까지 회전하도록 도착한 지점의 수평선하고 마주치는 그 직선거리를 어드밴스라고 하고 그 90도에 이르는 그 오른쪽으로 이동한 그 거리를 트랜스퍼라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이게 선박이 직진하다가 오른쪽으로 타를 꺾었는데 이게 꺾었을 때 위아래로 종방향의 길이를 어드밴스, 좌우의 횡방향의 이동 거리를
트랜스퍼라 합니다. 트랜스퍼. 요거는 그러니까 어드밴스는 선회 종거라고도 부르고 트랜스퍼는 선회 횡거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어드밴스, 트랜스퍼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어드밴스, 선회 종거. 어드밴스가 종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선회 종거로 외우시면 됩니다. 어드밴스 A자가 종처럼 생겼잖아요. 선회 종거. 그리고 트랜스퍼는 나머지 선회 횡거입니다. 선회 횡거. 그래서 20번 문제 전타를 처음 시작한 위치에서 선수가 원침로로부터 90도 회두했을 때까지의 원침로상에서의 전진 이동 거리는 이게 선회 종거입니다. 선회 종거. 21번 선체 운동을 나타낸 그림에서 1번은 그 선체의 상하 동요입니다. 상하 동요. 선체의 상하 동요. 히브라고도 합니다. 상하 동요. 22번 선체가 선수에서 팔을 받으면서 항해할 때 선수 선저부가 강한 파의 충격을 받는 경우 선체가 짧은 주기로 급격한 진동을 하게 되는 것은 이걸 슬래밍이라 합니다. 슬래밍. 다시 한번요. 선체가 팔을 선수에서 받으면서 항해할 때 선수 선저부가 강한 파의 충격을 받는 경우 선체가 짧은 주기로 급격한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슬래밍이라 합니다. 슬래밍. 추가 해설 좀 보면요. 러칭이란 선체가 횡동요 중에 옆에서 돌풍을 받는 경우 또는 파랑 중에서 대각도 조타를 실행하면 선체는 갑자기 큰 각도로 경사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러칭이라고 합니다. 러칭. 슬래밍은 선체가 팔을 선수에서 받으면 선수의 선저부가 강한 파도의 충격을 받아서 선체가 짧은 주기로 급격한 진동을 하는 그 현상을 슬래밍이라 합니다. 브로칭. 선박이 파도를 선미로부터 받으면서 항주할 때 선체 중앙이 파도의 파정이나 파저에 위치하면 급격한 선수 동요에 의해서 선체는 파도와 평행하게 놓이는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브로칭이라 합니다. 23번 황천에 대비해서 선체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유동수를 증대시킨다. 유동수가 많아지면 선박이 더 불안정해지고 무게중심이 올라가서 선체의 부력도 올라가겠죠. 부력점도 올라가겠죠. 유동수 프리워터를 증대시킨다가 틀렸습니다. 24번 좌초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침몰구역에 처한 경우 구조 요청을 하여야 하는 곳은 가까운 해양경찰서입니다. 가까운 해양경찰서. 25번 해상에서 사용되는 신호 중 시각에 의한 통신이 아닌 것은 기적신호, 청각이죠. 이거는 기적신호. 다음 기관 1번 사행정 사이클의 기관의 작동 순서로 옳은 것은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작동 순서는 흡입 압축 작동 배기, 그러니까 흡입 압축 폭발 배기입니다. 흡입 압축 작동 배기. 2번 내연기관에서 피스톤 링의 주된 역할이 아닌 것은 실린더 라이너의 마멸을 방지하는, 이건 역할이 아니죠. 피스톤과 실린더 라이너 사이의 기밀을 유지한다. 피스톤에서 받은 열을 실린더 라이너로 전달한다. 실린더 내벽의 윤활유를 고르게 분포시킨다. 모두 맞죠. 실린더 라이너의 마멸을 방지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3번 내연기관의 거버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관의 회전 속도가 일정하게 되도록 연료유의 공급량을 조절한다. 이게 내연기관의 거버너에 대한 역할입니다. 내연기관의 거버너, 기관의 회전 속도가 일정하게 되도록 연료유의 공급량을 조절한다.
4번 내연기관의 기계 손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운전 부주의에 의한 손실, 요건 내연기관의 기계 손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번 소형 선박에서 스러스트 베어링의 역할로 옳은 것은 스러스트 베어링은 프로펠러 추력을 선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러스트 베어링, 프로펠러의 추력을 선체에 전달하는 역할. 6번 사행정 사이클 기관에서 작동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작동 행정, 그러니까 폭발 행정이죠. 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모두 닫힌 상태에서 작동 행정 시작한다가 맞습니다. 7번 크랭크 축의 구성 부분이 아닌 것은 핀, 암, 저널 모두 구성 부분인데 림은 아닙니다. 림은. 8번 내연기관에서 배기가스 색이 흑색일 때의 원인이 아닌 것은 배기가스의 색이 흑색일 때 원인이 아닌 것은 불완전 연소라든가 과부하 운전이라든가 공기 흡입이 부족할 때 모두 흑색인데 연료 속의 수분 흡입이다, 이건 아닙니다. 9번 소형 선박에 설치되는 가솔린 기관과 디젤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모두 사행정 사이클 기관이 있다, 이게 옳습니다. 10번 내연기관의 피스톤 링의 고착 원인이 아닌 것은 링을 새 것으로 모두 교환했을 때, 이건 아니겠죠. 12번 디젤 기관의 실린더 헤드 분해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스톤을 뺀 후 실린더 헤드를 분해한다. 틀렸습니다. 실린더 헤드 먼저 분해하고 피스톤 뺍니다. 12번 다음 그림에서 1과 2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1번은 피스톤 핀이고 2번은 피스톤입니다. 3번 선박의 기관에 사용되는 부동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액은 냉각수 어는 점을 낮추는 용액입니다. 14번 선박의 가장 뒤쪽에 설치되는 축은 프로펠러 축입니다. 프로펠러 축. 납축전지 전해액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묽은 황산입니다. 묽은 황산. 16번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인 저항의 단위는 옴입니다. 오메가 글씨죠. 옴. 17번 원심 펌프에서 마우스 링이 설치되는 부위는 회전차와 케이싱 사이입니다. 원심 펌프에서 마우스 링은 회전차와 케이싱 사이에 설치되며 고압수가 흡입 쪽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18번 다음 중 기관실의 가장 위쪽에 있는 것은 상용 연료 탱크입니다. 상용 연료 탱크. 19번 기관실의 220V AC 발전기는 동기 발전기입니다. 기관실의 220V AC 발전기에 해당되는 것은 동기 발전기입니다. 동기 발전기. 20번 변압기의 역할로 옳은 것은 전압의 변화입니다. 전압입니다. 21번 디젤 기관에서 실린더 내로 흡입되는 공기의 압력이 낮을 때 조치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급기의 공기 필터를 소지한다, 청소한다, 이 정답입니다. 22번 디젤 기관의 운전 중 운동부에서 심한 소리가 날 때 경우의 조치로 옳은 것은 기관의 회전수를 낮춘다가 옳습니다. 운동부에서 심한 소리가 날 경우의 조치는 우선 기관의 회전수를 낮춥니다. 23번 윤활유 냉각기의 냉각 해수 계통의 부식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연판입니다. 아연판. 윤활유 냉각기의 냉각 해수 계통의 부식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아연판. 24번 연료의 침전 탱크에 설치되어 있는 관이 아닌 것은
연료유 침전 탱크. 이 연료유 침전 탱크 해설 좀 보겠습니다. 연료유 침전 탱크는 불량한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증기로 50도C로 가열해서 수분과 불순물을 분리하는 탱크로서 주입관, 공기관, 드레인관이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연료유 침전 탱크에 설치되어 있는 관이 아닌 것은 빌지관입니다. 빌지관. 25번 디젤 기관에서 연료 분사 밸브의 연료 분사 상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연료유의 성질은 점도입니다. 점도. 다음 법규 1번 해사안전법상 조종불능선 선박이 아닌 것은 화물의 이적 작업에 종사 중인 선박은 조종불능 선박이 아닙니다. 화물의 이적 작업에 종사 중인 선박. 2번 해사안전법상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통항로를 나누는 일정한 폭의 수역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통항로를 나누는 일정한 폭의 수역은 분리대입니다. 분리대. 괄호에 적합한 것은 해사안전법상 원유, 중유, 경유 등의 화합물을 얼마 이상 싣고 운반하는 선박은 유조선 통항금지 해역에서 항행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1500kl입니다. 1500kl. 기름을 1500kl 이상 싣고 운반하는 선박은 유조선 통행금지 해역에서 항행해서는 안 됩니다. 4번 괄호에 적합한 것은 해사안전법상 선박의 길이란 선체에 돌출된 돌출물을 포함해서 선수 끝단부터 선밑 끝단까지의 최대 수평 거리를 말합니다. 5번 괄호에 적합한 것은 해사안전법상 두 척의 범선이 서로 접근하여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각 범선이 다른 쪽 현의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좌현의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이 다른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두 척의 범선이 서로 접근하여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각 범선이 다른 쪽 현의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좌현 쪽의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이 다른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6번 괄호에 적합한 것은 해사안전법상 두 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7번 해사안전법상 괄호는 피항선이 이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유지선입니다. 유지선은 피항선이 이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할 수 있다. 8번 해사안전법상 항행 중인 범선이 진로를 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수상항공기입니다. 9번 해사안전법상 선미등과 같은 특성을 가진 황색 등은 예선등입니다. 예선등. 10번 해사안전법상 길이 7m 미만이고 최대 속력이 7노트 미만인 동력선은 항행 중인 동력선이 표시하여야 하는 등화를 대신해서 흰색 전주등 한 개만 표시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현등 한 쌍도 표시할 수 있다.
길이 7m 미만이고 최대 속력이 7노트 미만인 동력선은 항행 중인 동력선이 표시하여야 하는 등화를 대신해서 흰색 전주등 한 개만 표시할 수 있다. 11번 해사안전법상 닿음은 몇 초 정도 계속되는 고동인가? 1초입니다. 12번 해사안전법상 좁은 수로 등에서 정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인명구조나 선박구조나 해양사고를 피할 경우는 다 허용되는데 검역대기 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박. 13번 해사안전법상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는 속력은 요건 안전한 속력입니다. 안전한 속력. 14번 해사안전법상 피항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 척의 동력선이 서로 시기 안에 있으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항선이다. 다시 한번요. 두 척의 동력선이 서로 시기 안에 있으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항선이다. 15번 해사안전법상 길이 12m 이상의 어선이 정박했을 때 주간에는 표시하는 것은 앞쪽에 둥근 꼴 형상물 한 개를 표시한다. 길이 12m 이상의 어선이 정박했을 때 주간에 표시하는 것은 앞쪽에 둥근 꼴의 형상물 한 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16번 법률상 방파제 입구 또는 그 부근에서 입출항하는 두 척의 선박이 마주칠 우려가 있을 때 동력선의 항법은 입항선은 방파제 밖에서 출항선 진료를 피한다가 정답입니다. 항상 먼저 나가고 들어가야 됩니다. 17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위험물 운송 선박이 아닌 선박이 불꽃이나 열을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선박의 최저 톤수는 20톤입니다. 20톤부터는 그 용접이나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작업 허가 받아야 됩니다. 18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고 하는 선박의 출입 신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4. 무역항을 출발한 선박이 피난 수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항 후 48시간 이내에 출항한 무역항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두로 보고한다. 구두가 아니고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19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항법으로 옳은 것은 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행한다. 다른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항법으로 옳은 것은 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행한다. 20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항로에서의 항법으로 옳은 것은 항로 밖에서 항로로 들어오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 항행해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21번 괄호에 적합한 것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총 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총 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0톤입니다. 22번 예인선은 3척 이상 피예인선을 끌지 못한다. 2척까지입니다. 3척 끌지 못합니다. 23번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의 방제 의무자는
배출된 오염물질이 적재되었던 선박의 선장입니다. 선장. 24번 해양환경관리법상 유해 액체 물질 기록부는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몇 년간 보존해야 하는가? 요건 3년입니다. 3년. 25번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플라스틱 재질의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하면 안 된다 고요. 폐사된 어획물은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맞고요. 분쇄 또는 연마하지 않은 음식 찌꺼기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일 이상에서 배출이 가능하다 맞고요. 해양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화물 잔류물도 해양에 배출 금지다. 요건 틀렸습니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 해양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화물 잔류물도 해양에 배출 금지다. 유해하지 않은 화물류는 그 절차에 따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요게 좀 틀렸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차 해기사 기출문제 풀이 마치겠습니다. 다음 4회차 이어집니다.